새누리당 30명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한 90명 남은 새누리당의 내부 다툼이 가관입니다. 원래 망하는 집구석일수록 잘 안되는 집구석일수록 형제간의 싸움이 더 심하다 이러는데요. 정확하게 도진 개진 개나 소나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명진 비대위원장이 원래 어제까지 서청원, 최경환 둘 물러가라,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한테 인적쇄신에 참여를 동의한다, 이래서 친박 핵심들은 사표를 다 맡겨라,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서청원 전 대표가 무슨 죽음을 강요하는 목사가 다 있냐, 누가 주인인데 굴러 들어와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냐, 이렇게 하니까 새누리당은 서청원 집사가 있는 교회냐, 은퇴 목사와 집사 출신 전 대표가 둘이 진흙탕 이전 투구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애초에 8일날까지 안 물러가면 나갈 것 같이 보이던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당분간 이 진통은 계속될 거라면서 이렇게 비대위원을 임명을 계속 시도하겠다. 원래 비대위원 임명은 최고위원급이라서 당의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추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상임정국위원회가 인원 불참으로 무산됐죠.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8일날 사표를 던질 것처럼 이랬는데요. 제가 TV에 나가서 임명진 위원장 어떤 사람인데 절대로 쉽게 집에 안 갈 거다, 끝까지 저렇게 둘이 아마 개싸움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떠날 것이다 이랬는데 인적쇄신을 완료하고 가겠다 했는데, 그럴 것 같으면 인적쇄신이 완료가 안 되어서 임명진 위원장은 결국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. 자, 인적쇄신이 미흡하다.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 데드라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데드라인이 어디 있느냐, 물러나지 않겠다, 말은 당분간이라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끄면 이분은 자기가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100명에서 1명 모자란 99명인데 그 중에 68명이 인적쇄신 운동에 참석을 했다. 그리고 11일날 원외당협위원장, 사무처 당직자,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열겠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다시 상임정국위원회를 또 열겠다. 그래서 무산되면 이틀 후에 또 하고, 무산되면 또 이틀 후에 또 하겠다. 될 때까지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원을 임명하려고 하겠다,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은 입장 자료를 내고요. 지금 이 지경이 올 때까지 다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면죄부를 얻는 것은 중세시대나 가능한 일이다. 그래서 이 탈당을 포함한 조치를 위임한 의원들 명단을 한번 공개해봐라. 정치적 싸움의 최종 귀착지는 법의 판단이라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겠다 합니다. 제가 참 정치권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다 내는 거 제가 크면서 숱하게 봤는데요. 옛날에 야당 투가면 냈죠. 여당이야 대통령의 권위가 있으니까 겁이 나서 그런 일 못하지만 야당은 그런 게 없으니까 투가면 자기들끼리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걸 냈는데요. 요즘 좀 뜸했는데 또 새누리당에서 느닷없이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. 자, 서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저께네요. 임명진 위원장이 한미 군사훈련과 사드 등에도 반대했다. 개혁을 빙자해서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을 급진정당으로 만든다 라고 하면서 고 이념 논란까지 벌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
이 논란은 수습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자, 이 위원장 측에서는 윤리위원회를 기능을 다시 살려가 지난번에 윤리위원장 및 상당수 윤리위원이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만둬 버렸죠.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핵심에 대한 징계를 이렇게 추진할 태세라고 합니다. 근데 의원직을 제명시키려면 의원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또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. 그렇다고 서 의원 이야기대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뽑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전당대회 또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임시전대 소집을 과반수 이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거라 보고요. 임명진 위원장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,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법원의 판단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 개싸움이 언제까지 갈 건가 참 기가 찬데요. 제가 볼 때 상당히 오래 갈 거다. 두 사람 다 만만찮다. 임명진도 만만찮고 서청원도 만만찮다. 이러다 보니까 오늘 또 심은하 씨 남편인 지상욱 의원이 임명진, 서청원, 최경환 다 사퇴해라.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 새누리당 관련 법적 소송이 접수가 됐습니다. 서청원 의원 보좌관과 변호사 한 명이 임명진에게 탈당을 강요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방검찰청과 법원에 각각 제출을 했습니다. 서 의원은 고소장에서 당헌 당규 절차를 무시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을 강요하고 정당법 54조를 위반했다.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회의원 명예를 훼손했다. 탈당을 강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이 된다. 주 다시 돌려주겠다며 탈당계를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다. 이어 서 의원은 임 비대위원장이 결사의 자유, 정당 가입 탈퇴의 자유와 인격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. 절차상으로 무산된 상임전국위원회를 재차 소집해 비대위를 구성함으로써 권한을 강화하려고 임 위원장이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. 임명진 위원장은 여론몰이를 통해 인민재판 형식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. 이랬습니다. 드디어 법원에 갔습니다. 참 불난 집에 불이 재밌듯이 이 새누리당 싸움을 구경하는 것도 재밌는데요. 여기에 또 한 개 더 이 문제가 났습니다. 이렇게 별 먹을 것도 없는 집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12일 귀국한다는데요. 이때 반기문의 귀국을 전후해서 2차 탈당이 거론되고 있다 하는데요. 이 2차 탈당은 1차 탈당을 했던 사람들이 과거의 친이, 비주류,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2차 탈당 세력들은 충청권 의원들과 좀 더 온건한 중도 성향 의원들이 2차 탈당에 나서서 이들은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에 가지 않고, 그러니까 김무성과 유승민 이 두 사람이 하는 정당에 가지 않고 장외에 머물면서 반기문이 옆에 붙어 있겠다,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. 어디 가면 뭐 만들든가 하지 반기문이 옆에 붙어 있다,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.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전 원내대표 등 충청권 의원과 이주영, 나경원, 박순자, 이철규 등 중도파 의원 20명이 추가 탈당이 거론되고 있는데, 충청권 의원 13명 가운데 상당수가 반 총장 가는 길을 따를 거다,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언제부터 반기문과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탈당을 할 만큼 그런 깊은 인연을 나누고 좋아했는지 존경했는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. 보통 이렇게 당을 탈당해서 그 리더한테 갈 정도면 죽기 살기로 몇십 년 인연을 쌓아야 가능할 건데, 새누리당 의원들은 언제 반기문하고 이렇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.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반 총장을 만나고 왔는데요. 중동파와 충청도가 반기문과 정치적 진로를 같이 하기로 했다, 이렇게
말을 합니다. 이들은 반기문이 새누리당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. 박 대통령이 탄핵당해 있는 상황에서 반 총장이 새누리당과 이렇게 입당이나 연대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반 총장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당을 나갈 수밖에 없다. 반이 그 정도로 이들에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? 이 사람들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, 근데 앞에 비주류는 그나마 치열하게 싸웠다 나가는 명분이라도 조금은 있지만은, 이 반기문이 온다고 마중 나가서 당을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이건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들은 탈당한 뒤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 옆에 좀 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무슨 흐름이 이렇게 엮일 때 그때 움직일 거다,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. 제3지대 정당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될 때 그때 움직이겠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럼 당도 안 만들고 한 20명이 나가서 그냥 모여있다가 무소속 의원들 많이 늘겠습니다. 반 전 총장은 마포에 사무실을 내고 메시지 일정 공보 등을 담당하는 준비팀에 들어갔다는데요. 김숙 전 유엔 대사, 이분은 국정원 차장도 했죠. 김부영 봉현 전 호주 대사, 곽선준 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, 이분은 MB 핵심 참모죠. 이상일 전 의원 등이 10명이 상근할 거라,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한편으로 지금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이름이 가칭 개혁보수신당을 쓰다가 바른정당이라고 바꿨습니다. 옛날에 2004년에 노 대통령을 따르는 새천년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열린우리당이라 했습니다. 그때 그 이름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. 지나가고 나니까 그런 대로 부를만은 한데요. 그래서 열린우리당 이름을 좀 잘못 지었다 이래서 그로부터 2년이 좀 지나서 노 대통령이 엄연히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다 나가버렸습니다. 그래서 여당이 없어져 버렸죠. 지금처럼 비슷한 상황이 지금 그래도 한 99명이 남아있고 20명 나가도 한 79명은 남아있겠지만 그때는 싹 다 나가버렸습니다. 뿔뿔이 흩어져서 당을 찢었다 만들었다 찢었다 만들었다 하다가 나중에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자기들끼리 경선을 치러서 정동영 씨를 2007년 대선 후보로 뽑았지요. 그래서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열린우리, 소우리, 돼지우리에서 우리가 열려버리면 다 나가버리지 않습니까? 물론 이 오픈 아워 파티 이렇게 했을 건데요. 열린우리들의 당. 근데 열린우리들, 열린우리당, 그러면 다른 당들은 닫힌 남당입니까? 자, 지금 개혁보수신당이 보수라는 이름을 빼고 바른정당이라고 했는데요. 자, 바른에는 올바르다, 공정하다, 정의롭다, 영어로 뭐 correct 이런 뜻이겠죠. 근데 영어로 요즘 politically correct라는 이 정치적 올바름, politically correctness라는 이런 어떤 표현 때문에 미국에 힐러리나 오바마가 저지경이 되어버렸는데 한국에도 아직 올바르다, 바르다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고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. 이렇게 올바른 걸 추구하던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올바르지 못하게 돼버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당 이름은 뭐 열려있다, 올바르다 이런 말들을 안 쓰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원래 바른정당, 바른정치, 바른정치연대, 바른정치연합, 공정당 이런 걸 후보로 올렸다가 결국 바른정당이 됐다는데요. 처음에는 당명 가운데 추천순위 1에서 20개 2위 안에 총 3,800개의 당명이 공모된 모양인데요. 보수라는 게 들어갔는데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보수라는 말을 꼭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이걸 안 넣었답니다. 이제 정체성까지 버리고 보수라는 말을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바른이라 썼는데요. 그래서 얼마나 더 바르게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이제 고소 고발까지 가는 새누리당, 그리고 바른정당이라고 이름을 지은 탈당 그룹, 그리고 반기문을 따라서 2차로 탈당하겠다라는 친반기문 그룹. 근데 이 중에서 차라리 싸움질을 하는 임명진, 서청원, 그리고 일찌감치 나가버린 김무성, 유승민 그룹. 이 둘은 이해라도 조금은 할 만한데요.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반기문이 오니까 반 총장을 너무나 존경해서 탈당은 하되 어디 당에 가지 않고 적당히 있겠다라는
이상한 탈당 그룹들이 제일 신기합니다. 이 사람들은 뭐 하자는 겁니까?